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노사 교섭도 마무리 짓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총선 출마 준비 때문이라는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미국가오공단의 분양이 부진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법을 어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쌀쌀한 겨울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 소식도 있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어제 곳곳에 비가 지나간 후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6도, 안동 3도, 김천은 1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낮에는 대구 9도, 안동 8도, 김천은 7도에 그치면서 예년 이맘때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두꺼운 겉옷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 채 넉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일찌감치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출마 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앞 선거구에 한국당 예비 후보 4명이 등록 첫날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김부겸 의원 당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수성구 의회 다수당이 되는 등 약진했다며 여러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어깨띠 착용과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같은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대 국회 내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선거 때까지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 주목할 점으로 꼽힙니다. 제1야당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지 아니면 집권당 심판 선거가 될지 아직까지 구도가 확실하게 지금 안 잡힌 상황에 있다는 거죠. 기성 정당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제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지지율을 관리하느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현역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등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도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불탈법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21대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선거전이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각 당별 공천 룰 확정이 미뤄지면서 첫날 등록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오전 9시, 자유한국당 권택기 전 의원이 안동 선관위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4년 만에 다시 김광림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권 전 의원은 안동의 제도약 해법으로 관광 안동을, 정치개혁의 새 돌파구로 보수 혁신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보수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변하기 위해서는 보수 혁신과 국민 화합의 시대, 정신문화 수도 안동에서부터 이제 혁신과 화합의 첫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예천 문경 선거구에선 이한성 전 의원이 가장 먼저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해온 이 전 의원은 한층 두터워진 지지세를 자신하며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본선을 준비 중입니다. 최순실 사태도 터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신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또 혁신하고 더 다가가는 그런 새로운 정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이었지만 등록 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선거구 획정과 당별 공천룰 확정도 함께 미루어지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홍보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퇴임했습니다. 해고 문제도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나느냐는 수납원들의 항의 속에 예정됐던 퇴임식도 못했는데요. 총선 출마를 위해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경찰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퇴임식 개최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11시에 대강당에서 예정됐던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고 이 사장은 식당의 간부들만 불러놓고 약식 퇴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사내 전산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요금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사교섭의 막판 쟁점인 임금 및 직무 협상, 그리고 본사 점거 수납원들에 대한 손배소 취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7년 취임한 이강래 사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납원 6,8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자회사행을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대법원과 1심 법원이 잇따라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수납원 150여 명은 직접 고용에서 빠지는 등 해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노사교섭 결렬 이후 이 사장은 그제 재교섭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래는 1,500명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모를까봐 대법원에서 너는 불법이야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겨놓고 퇴직하는 데 대해 이강래 사장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민주당 전북 남원 순창 예비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강래가 자기가 선거 나간다고 퇴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노구로 받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 측은 이강래 사장 없이 사측과 교섭하고 있지만 결렬될 경우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의 경우 만 59살 이하 신인은 30%, 만 60살 이상 신인은 20%의 경선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인이 아니더라도 여성은 연령과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만 44살 이하 여성은 20에서 50%의 청년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30%, 지방의원은 10%의 감산점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당 대표급 중진들에게는 당이 전략적으로 선정한 지역, 이른바 험지 출마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구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구미 국가5공단의 분양이 너무 부진합니다. 5공단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930만 제곱미터 땅에 조성되고 있는 구미 국가 5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부터 1단계로 190만 제곱미터의 산업 용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분양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미 국가 5공단의 산업시설 분양률은 22.4%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 핵심 산업은 탄소 산업 클러스터. 현재 분양된 16개 기업 가운데
탄소 산업 관련 기업은 50년 무상 임대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기업 도레이 첨단 소재 1개뿐. 클러스터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기업들이 땅값이 비싸다며 입주를 꺼리지만 개발 주체인 수자원 공사는 분양가를 내리기 어렵다며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수자원 공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처에도 좀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구미경제계는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건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건을 많이 좀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이러한 구미 5공단에 리쇼링 규제 특구로 그야말로 규제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세제라든지 그 모든 그 법령이라든지. 구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말부터 범원의 거리 인근 3만 4천여 제곱미터터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총회도 거치지 않고 동호수를 미리 배정한 혐의로 모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 특정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로 업무 대행사도 고발했습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해당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터 가운데 80%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 예정터 가운데 2.15%인 745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사용권만 확보했습니다. 올 시즌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대구FC와 신축 축구 전용구장 DGB 대구은행 파크가 어느덧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됐습니다. K리그 돌풍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한국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면서 대구를 축구 도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시즌 첫 홈 경기가 매진될 때만 해도 개장 효과로만 여겨졌던 DGB 대구은행 파크. 대파의 흥행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았고 대구FC 팬들에겐 가장 큰 자랑이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시간에 잡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여기가 대팍이다.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신축구장 대팍 개장과 함께 대구FC의 승승장구, 승리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리그 초반 힘겨운 일정에도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도 처음 나가봤지만 또 저희 처음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덧 축구 도시로 자리 잡은 대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구FC. 이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우려하는 시선을 없앨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1년차보다 더 괜찮은 2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FC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대구의 2019년. 1년간의 추억은 이제 2020 시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U+에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위 수익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의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울산 MBC의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 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 보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성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에 지역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특히 분구가 예상되는 세종시는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질지 예측이 어려워 깜깜이 선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세종시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A씨. 선거 운동을 어디부터 어느 곳을 중점으로 공략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분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선거구가 나눠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권자가 아닌 분들한테 선거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구가 돼버리면. 그럼 또 이게 저희 노력들이 다 수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명함 배부와 홍보, 공보물 발송,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작 다른 선거구에서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마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은 혼선은 물론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본인의 인지도라든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현역 의원들에 비해 없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예비 후보자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선거구 획정은 법적으로 선거일 1년 전 이미 확정됐어야 하는데 국회의 지각 처리는 지난 20대 총선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총 정수뿐만 아니라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지 이제 획정안 마련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잖아요. 한편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인구수를 지난 1월 31일이 아닌 3년 평균으로 할 경우 세종시는 호남에 밀려 분구가 무산될 우려가 높다며 우려를 제기해 세종시 등의 선거 구도는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청 유치에 나선 4개 구군의 자료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장소의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개발 비용의 적절성 등 7개 세부 항목에 관한 후보지별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청 이전지는 오는 일요일 결정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동암 1, 2 주민일동 61만 5천 원, 용신 1, 2 주민일동 60만 5천 원, 관하 3, 2 주민일동이 60만 원, 오도리 주민일동이 59만 원, 소학 1, 2 주민일동이 51만 원, 성주군 선남면 소학 1, 2 주민 1동이 80만 원, 선원 1, 2 주민 1동은 78만 원, 도흥 3, 2 주민 1동 77만 5천 원, 도흥 1, 2 주민 1동 71만 5천 원, 용신 1, 2 주민 1동 67만 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 8리 주민 1동이 50만 원, 성주군 선남면 문방 3리 서균군 이장과 주민들이 40만 원, 성주군 수륜면 오천 1리의 박윤기 씨와 주민 1동이 34만 원, 성주군 관하 3리 부녀회원과 성주군 선봉회 회원 1동이 각각 2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어제 곳곳에 비가 지나간 후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6도, 안동 3도, 김천은 1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낮에는 대구 9도, 안동 8도, 김천은 7도에 그치면서 예년 이맘때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두꺼운 겉옷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어있다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 많고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6도, 청도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9도, 청도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3도, 구미 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 6도, 구미 8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도, 예천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8도, 예천 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